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소백에서 국가와 섹터의 경계를 넘은 특별한 파트너십이란 세션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팩트 생태계에서 각 섹터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지역적 한계와 경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임팩트를 확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시작에 앞서서 오늘 세션은 아시아 최대 임팩트 투자자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인 AVPN에서 기획하였는데요. 오늘을 위해 AVPN 동북아 리더 마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작에 앞서서 인사 말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Please allow me to speak in English. I'm still learning Korean. So I'm very excited to be here. So today the session is about global partnership. The reason we are here is that we believe we all are doing great job in Korea, and global has so much to learn from you guys. And I believe because we are hearing a lot from our members and new friends and old friends about they are interested in the world out there. So as AVPN, we have been connected globally for Asia for over decades right now. So we are having like 600 members, the leading players in their own sectors, try to explore how we can mobilize our capital towards impact. And I think this is a perfect occasion for us to discuss further, because I don't think we need to talk about how serious the social challenges are. We all know. But it's all about how we can do much more and differently. So today, my colleagues and I curated many real cases, very inspiring ones from Korea, to share with you. At the same time, we share the global practice as well, to really hope that this could be something for your inspiration. At the same time, it's all about how we can connect and collaborate. As you can see, it's about a new dimension of connecting. But are we really connecting differently or more effectively? So hopefully, I'm happy. I'm happy to meet new friends and old friends in Korea, and hope you can also meet good friends and new friends for your exploration ahead. So let's work together.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AVPN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커넥을 하고 그리고 함께 액션을 취하자라는 말씀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팀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각 섹터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사례를 잘 만들어가고 계신 4곳을 선별하였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연사자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최대 임팩트 투자자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를 대표로 참석해 주신 AVPN 강혜나 매니저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의 대표로 사례를 공유해 주실 두브레인의 최예진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금융재단을 대표하여 자리해 주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선석근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NGO의 대표로 사례를 공유해 주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재단의 이현승 본부장님입니다. 네, 오늘 세션은 5분씩 약 5분씩 해외에서 어떻게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지 사례를 듣고 약 30분간 패널 디스커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VPN의 강애나 매니저님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소셜 임팩트 극대화란 주제로 사례 공유해 주실 예정인데요. 바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애나 매니저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AVPN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소셜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AVPN이 어떠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발표를 하게 된 AVPN 한국 대표부 강혜나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ABPN이 먼저 집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BPN은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 그리고 NPO, NGO 조직들에게 더 많은 자본의 흐름이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아직은 없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자금 조달 채널이 부족하고 또 자금 낭비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혹은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oving Capital Towards Impact라고 해서 자본의 흐름을 소셜 임팩트를 향해 움직인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펀더들과 또 리소스 프로바이더들과 함께해서 저희의 어떤 임팩트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자본의 흐름을 소셜 임팩트로 향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펀더들의 네트워크, 소셜 인베스터들, 임팩트 인베스터들의 네트워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ABPN의 시작은 더그 밀러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종사하셨던 저희 창립자께서 이런 사모펀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자선에도 적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먼저 시작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는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유럽까지도 저희 이런 소셜 임팩트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소셜 인베스터들, 투자자들, 사회혁신 기관들과 함께 연결돼 있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혁신 기관, 임팩트 투자자들은 또 어떤 기관인들이 있을까 설명을 드리면요. 단지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재단이나 또 기업, 정부, 또 대학, 서비스 제공자들, 자산운용사, VC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저희의 네트워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빌 앤 멜리다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저희 오늘 함께하고 계신 신한금융희망재단 그리고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재단부터 해서 또 현대자동차 그룹, SK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기관들이 저희의 멤버사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자원을 비재무적, 재무적 자본을 함께 모아서 더 적합한 소셜벤처들,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NPO들에게 돈을 제공하자라는 목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ABPN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BPN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트라고 해서 다양한 멤버들 간에 저희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고 또 서로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함께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년 ABPN 컨퍼런스를 통해서 1,500명 가까운 소셜 인베스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스라든지 클라이밋이라든지 다양한 주제별로 어떤 사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러스 메이커들과 어떤 사회적 투자자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적 자본을 제공하는데 ABPN 아카데미라고 해서 여기 계신 다양한 소셜 섹터 플레이어분들이 어떤 젠더 관련돼서 혹은 임팩트 투자 관련돼서 어떤 학습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 ABPN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젠더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떤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과의 연결 지점 또 펠로우십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실 분야 같은데요. 또 공동자선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주제별로 최근에는 저희가 유스 멘탈 헬스 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새롭게 론칭을 해서 저희가 NPO들을 선발해서 자금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400만 달러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한국에서는 저희가 8개 NPO들에게 자금을 전달을 했었고요. 그중에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사회투자,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도 있으시고 그리고 구글.org랑 함께는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론칭해서 저희가 5개의 NPO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혼합금융이라고 해서 총매자본, 어떤 자선 자본과 민간 부분의 투자를 공동으로 동원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투자처를 또 발굴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만들고 있어서요. 저희가 컨버전스라고 하는 혼합금융 전문기관과 MOU도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지역에 이런 움직임을 또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가 ABPN에서 어떻게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켈로그, 세세미 워크샵, 더
브렉퍼스트 레볼루션이라고 이런 재단들이 ABPN 컨퍼런스 또 ABPN 네트워크를 통해 만나셨고 우리가 새롭게 이런 신규 사회 혁신 사업을 론칭하자라고 해서 다양한 국가 특히 인도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간 파트너들이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임팩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현대자동차 그룹과 인스텔라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서 사업을 수행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던스 파운데이션, 레노버 파운데이션 이런 민간 재단들이 또 자신들의 자원을 합쳐서 글로벌 재난 대응 임팩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새롭게 론칭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 함께 모이신 임팩트 관련된 종사자분들 그리고 기관, 기업, 재단 분들이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ABP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또 임팩트 스타트업들, NPO 분들도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로 통해서 투자를 원하신다면 ABPN과 또 연결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 Q&A 때 더 많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임팩트 투자자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는 어떻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임팩트를 창출하는지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 두브레인입니다. 저희 올 6월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BPN 애뉴얼 컨퍼런스에서 코이카가 진행하신 세션에 참여하셔서 사료 발표도 공유해 주셨었는데요. 두브레인은 느린 발달 아동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고민과 시도들이란 주제로 두브레인에서 캄보디아와 인도의 사례 공유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최혜진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브레인 최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스크리닝과 그 모바일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는 원래 그 봉천동 달동네에서 7년 동안 무료 그 인지 치료사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제가 애를 너무 잘 본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앱을 만들게 되고 6년 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회사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자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폐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이란 을 가장 잘 표현하는 1등 밈, 1등 짤로 꼽힌 사진이에요. 뭐냐면은 밤하늘에 이제 비행기 딱 띄워놓고 자 이제 네가 이 아이의 파일럿이니까 이 아이를 뭐 말하게 하는 법, 학교 보내는 법, 밥 먹게 하는 법 네가 알아서 이렇게 잘 조정해 봐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풀고 싶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런 매뉴얼이 없이 아이 그 부모님이 파일럿처럼 이렇게 딱 앉아 있게 만드는 것. 여기에서 정말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해결하고 싶은 문제고요. 두 번째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비행기 띄우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 하나하나 눌러보는 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치료는 보통 1시간에 10만 원이 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주에 20시간에서 40시간을 권고를 하는데 이걸 참 다 받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는 디지털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조금 액세서블하고 조금 더 어포더블한 그런 치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발달 지연 장애 아이들이 그 영유아기 되게 골든 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적절한 스크리닝과 그 교육,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핸드폰은 제가 처음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달동네에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ABPN 다녀왔던 말레이시아 뭐 아니면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캄보디아
인도, 두바이 이런 아이들도 핸드폰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저희는 아이들이 스크리닝을 받고 다양한 큐어나 케어 옵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캄보디아와 인도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조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이카 CTS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스폰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었고요. 좀 사진 위주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그 학교를 찾아가서 티처 트레이닝, 여기에 이제 그 특수교육이라는 것이 조금 캄보디아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캄보디아 그 국가 최초로 그 발달 장애 아이들을 위한 치료 서비스 보급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당시에는 저희가 그 5년 전에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600명의 아이들을 2년 반 동안 일주일에 3회 이상의 그 치료를 인텐시브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태블릿을 세팅을 하고 그 저희 트레이닝을 받은 선생님들이 아이를 중재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제 1인당 선생님의 숫자가 한국은 1대6 정도로 특수교사 선생님이 배정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한 명의 선생님이 60명에서 70명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즈가 이제 잘 안 되는데 저희가 현지 NGO 분들과 또 현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별화된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자폐 학회를 같이 발족하기도 하고 ICT 기술로 약의 정의를 바꾸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KBS 뉴스 캄보디아의 한 학교입니다. 선생님과 눈을 못 맞추고 가슴을 두드리는 발달장애 어린이. 석 달 뒤엔 눈 맞춤도 질문에 대답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발달장애 치료용 게임을 사용한 뒤 모습입니다. 네. 갑자기 영상이 틀어져서 저도 좀 놀랐는데 이 KBS 뉴스에 나왔던 저희 아이의 모습이고요. 한국이랑 미국에는 사실 저희가 서비스를 해봐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아이가 변하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 조금 아이가 좀 다르다 싶으면 부모님들이 중재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캄보디아는 약간 이런 자폐라는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중재를 했었을 때 아무런 치료를 안 받았다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좀 발달이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었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발달장애 아이가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어? 를 굉장히 많이 놀라고 저에게 이제 고맙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이제 인도에서 10개의 학교에서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600명 혹은 2000명의 아이들을 2년 동안 되게 인텐시브하게 서비스를 하려면 원래는 한국에서 의료진, 치료진을 모셔가셔야 됐다면 이거는 수십억, 수백억이 드는 프로젝트였었을 텐데 저희 같은 이렇게 정말 작았던 회사도 이렇게 아이들의 어쨌든 한 명 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조금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의 기억이 굉장히 저희 회사한테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미션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많이 얻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인도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캄보디아에서의 레슨원을 바탕으로 더 이제 국제 기구들 그리고 현지 NGO들과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인도 초등학교 평균 출생률이 70%인데 저희 클래스에서 출석률을 100%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네, 방금 나온 이 부모님은 아이가 3명인데 원래는 2명까지만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 클래스를 통해서 아이가 변화하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니까 내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3명까지 다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하셨다라고 발표를 해주시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국가에 있는 아이들을 현지에 있는 다양한 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저희의 임팩트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어떻게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ABPM 멤버로 함께 하고 계신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손석근 팀장님께서 글로벌 관점의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스타트업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손석근 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손석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관점의 컬렉티브 임팩트와 스타트업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서고요.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신한스퀘어브릿지는 신한금융희망재단과 신한금융그룹이 전국 단위 스타트업 혁신 성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한과 스타트업의 성장 이렇게 해서 스퀘어 브릿지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저희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2년 말 기준으로 한 500개 멤버사 3천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 연계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제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베트남 케이스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사진인데요. 저희 이제 초기 창업자부터 IPO까지 전 육성 체계를 이제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스퀘어브릿지라는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목적이 사회적 가치 관점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일자리를 창출해 보겠다.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겠다 이랬는데 많은 챌린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스타트업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냐, 그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냐 이런 챌린지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 중에는 이제 그런 챌린지를 저희가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퀘어브릿지 베트남인데요. 스퀘어브릿지 베트남 사업은 이제 스퀘어브릿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베트남과 제주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베트남에 대해서 진짜 요약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로덕트나 서비스로 그들의 이슈, 현지에 있는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이슈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걸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NGO도 긴급 지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최종으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영리 기업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이 좀 더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뭔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2기째 운영하고 있는 컬렉티브 임팩트 2기는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베리어 프리 스마트시티 지원하고 있고 취업 시장 맞춤형 이제 교육하고 있고요. 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물 사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물 제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냐, 컬렉티브 임팩트를 기반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 쪽에 굉장히 많이 좋은 파트너들이 함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백본 조직으로서 조금 중심을 담당하고 있고 유나이트웨이라든지 베트남 정부라든지 베트남의 CSO, NGO라고 부르는 그들과 지역사회, 저희 스타트업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전략은 리빙랩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여기 모인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이 많이 있으시다면 좀 더 편안한 용어로 정의를 하자면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저희가 MVP 모델이라든지 시제품 상황에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라이언스 구성하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파트너는 사실 ABPN이에요. 근데 미리 이제 강혜라 매니저님 많이 이제 설명하셨으니까 저희 메인 파트너의 하나 이제 유나이트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유나이트웨이 설명할 때는 저는 항상 이제 세상에 제일 큰 NGO라고 설명을 해요. 제일 좋은 기관이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리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영리 관점을 견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나 조언을 받고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트너가 너무 중요해요. 좋은 파트너입니다. 저희 이제 사업 성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드리고 네트워크도 드려요. 지원금 그렇게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조금 격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장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이 비즈니스 성과입니다. 숫자나 금액을 떠나서 이 사업 모델이 워킹할 수 있다라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중요한 건 저희랑 함께하고 난 이후에 직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매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현지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할 수 있네? 되겠네?
저희 이제 연장 기업이거든요. 1기를 하고 2기까지 연장한 기업이에요. 저희도 이번에 가서 보면서 가능성 있겠다. 저도 사실 신기했어요. 기획자지만 진짜 되나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장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장표는 이제 그들이 어떤 지역에서 실증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도 글로벌 사업 해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든지 누구나 나가서 현지를 뚫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건 개인이 나가거나 기업이 나갔을 때는 자원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저희가 비약적으로 들어드리고 빠르게 현지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스팟들을 만들어드리죠. 처음에는 이제 했다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분관 장비를 활용해서 워터 스캐닝하는 스타트업이에요. 처음에 이제 저희 대구에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뽑을 때 그 스타트업 대표님께 끊임없이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대표님, 측정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계속 이제 그거 가지고 아규가 많았어요. 뽑고 나서도 그런 게 아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반성했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 이 오지에서 측정을 하는데 수질 개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개의 물줄기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가 더럽잖아요. 그럼 다른 거 측정하고 다른 거 측정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약간의 대장균에 대한 내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적당하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빨간색 아니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가 반성하고 대표님한테도 만나서 이제 제가 생각이 짧았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또 재미있는 케이스는 저희 스타트업 안에서 이제 스캔하고 수질 정화하고 이제 다시 또 스캔하는 그 머지도 한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어디 어플라이하고 설득할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보같이 현장에 가고 이야기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느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질문으로 대신할게요. 중간에 질문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냐? 컬렉티브 임팩트는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 목표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두레, 향약, 개, 개도 돈만 안 들고 나르면 괜찮잖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서클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험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르는 사람과 협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빙 포스가 필요한데 저희가 제공하는 건 이제 초기에는 네트워크와 이제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해요. 근데 저희가 이 컬렉티브 임팩트 방식을 차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빙 포스가 처음에는 저희가 제공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 스타트업만 지원할 수 없어요. 다른 스타트업 지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스타트업이 그 가설을 검증하고 그 비즈니스가 돌아간다면 우리가 빠졌을 때 그들의 레비뉴로 이걸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빠지고 그들의 레비뉴가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재단에서는 어떻게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ABPN의 멤버이신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재단의 이현승 본부장님께서 글로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임팩트 투자 생태계로 뛰어든 NGO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어떻게 NGO에서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시작하셨는지, 어떠한 파트너를 통해 임팩트를 창출하는지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승 본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왼쪽이 좀 괜찮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왼쪽으로 저는 틀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진짜 신한금융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저희 찾으시는 파트너 중에 저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도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고 싶고요. 오늘 이 시간 자체가 AVPN,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NGO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럼 바로 왜 NGO들이 왜 임팩트 투자 씬에 뛰어들게 됐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DG를 거쳐서 여러분 2015년 이후로 SDG 전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9년 11월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죠. 코비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됐고 팬데믹을 저희가 바로 목도하고 다 단절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이후로 사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거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NGO들이 빠르게 좀 더 대응하고 새롭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길목에 서 있게 된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팬데믹이나 기후위기, 재난재해는 굉장히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한 2, 3일 전에도 지금 우리 모로코에서 120년 만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난재해, 내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등을 통해서 굉장히 글로벌 사회 문제가 굉장히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이 난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요. 각 국가들 자체가 재정 정책을 재조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오다 기금이나 SDG 해결에 있어서의 이런 기금들도 부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우리의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성과들이 후퇴하고 쇠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소위 퇴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모든 NGO들은 전통적인 모금 방식에 대한 비용의 압력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1억을 들 때와 소위 몇 천만 원 들 때와 지금 몇십억, 몇백억을 투입을 해야 그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주변을 바라본 거죠. 그럼 다른 생태계는 어떨까? 봤더니 글로벌 자본시장 속에서 ESG 투자라든가 임팩트 펀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금융의 성장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랜티 같은 어떤 순수성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대체 가능한 재원 조달의 기회를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재원의 확보의 기회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혁신적 재원을 가지고 SGS 달성을 위해서 빠르게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자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난제 중에 난제,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대응하고 또한 신속하게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그 와중에 임팩트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어떠한 포텐셜이 있는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지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까 두브레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기술 기반의 임팩트 증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NGO들 자체 안에서 새로운 사업 방식이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INGO들 그리고 국제개발 NGO들이 SDGs 달성을 위해서 혁신적인 금융의 메커니즘을 학습하고 활용하게 된 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벤처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투자금을 모금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그 NGO 자체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또 이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들을 붙이는 이런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재원을 모금하고 어떤 INGO들이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이런 혁신적인 재원의 메커니즘을 학습하고 모금을 거대하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좀 텍스트를 좀 많이 넣긴 했는데 저도 이번에 아젠다를 가지고 많은 학습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유니세프, 케어, 머시코프,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 글로벌 벤처스에 대한 사례를 제가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조직은요. 길게는 10년 전부터 짧게는 22년 11월부터 이 임팩트 펀드를 구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게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머시코프 사례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그 팀에 그다음에 그 조직의 테마에 맞춰서 하는 조직으로는 케어 엔터프라이즈, 케어 그 조직 자체의 이 임팩트 투자 펀드를 좀 눈여겨봤습니다. 유니세프는요 방향인 목적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 문제 해결을 그 방점에 두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연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250억 정도를 모금했고 초기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니세프 글로벌 이제 네트워킹들이 있잖아요. INGO들이 정확하게는 현지 이제 국가들이 있지 컨트리 오피스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에서 그 현지 스타트업들에게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브리지 펀드라고 해서 순자산, 순자본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부금을 가지고요. 소위 그냥 대출 담보처럼 해서 1달러 기부면 3.5달러를 대출을 받아서 거의 인도적 지원 펀드레이징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활발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비드를 경험을 했을 때 어땠나요? 마스크가 모자랐죠? 해외 글로벌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빈곤 지역에 정말 더 어려운 나이는 저희가 빨리 공급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유니세프 자체는 그런 것들을 빨리 조달하고 훨씬 더 낮은 단가로 대규모 생산을 해서 빠르게 공급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케어를 볼까요? 케어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젠더 이퀄리티 자체를 테마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1945년부터 활동했던 NGO입니다. 네, 이 조직은 젠더 임팩트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여성이 소유하거나 여성이 주도하거나 그 다음에 대규모 여성과 관련된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스타트업들 중에 우린 여성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우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케어 엔터프라이즈에 문을 두드릴 것 같아요. 국내에서 펀드레이징이나 국내에서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글로벌에서 내가 한 번 더 파일러팅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싶다면 이런 기관들하고 한번 협력을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케어 쉬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케어가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뱀부 캐피탈 파트너스나 ITC 쉬 트레이드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임팩트 투자금을 조성하면 투자금을 조성하면 이 투자 펀드를 본인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 역량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게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NGO들이 운영하는 임팩트 투자니까 규모가 저는 뭐 많아야 몇백억 정도, 몇십억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게도 거의 보통 2023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이제 모금하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멀시컵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 글로벌 벤처스는 그러니까 최근 이제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펀드를 대규모로 뭐 어쩌면 5,500억까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임팩트 투자를 하고 있는 NGO들이 어디 있을까요? 국내 NGO에는 저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재단이 이런 식으로 펀드를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요, 글로벌 개도국 지역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현지에 직접 사회적 기업이나 현지 법인의 형태로 임팩트 투자를 하고 사회적 기업 하나를 설립하는데 최소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해서 현지에서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수혜자 중심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도 소액금융이나 이런 사업들을 대출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재단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서 26개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 설립을 그래서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글로벌에서 15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베트남, 그다음에 저희가 과테말라, 루안다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임팩트 투자는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저개발 국가에서 한번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같이 조인트 벤처라든가 함께 해서 해외 글로벌에서 사업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한번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해외 사업국에서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에서 생산된 생산품 아니면 이런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더 네이버스 커피라든가 메리쿠비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유통도 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재단 자체는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할 때 비즈니스 빌딩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조인트 벤처라든가 같이 함께 기업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NGO들이 왜 이런 임팩트 투자 활용을 하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그 공통점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있는데요. 역시나 글로벌 이슈를 빠르게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임팩트 투자 기금을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안에서는 테크 기반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NGO들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에서 SDG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다자간 아니면 투자금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을 붙이는 이런 구조로서 사회 문제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서로 다른 글로벌 네트워크, 스타트업, 금융재단, NGO와 같이 서로 다른 섹터에서 어떻게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몇 가지 다채로운 질문들을 가지고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자 세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세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사실 17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약 20분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분 저희 그 클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보고 한 5분 전쯤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는 못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좀 꼭 이거는 여쭤보고 싶었었던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공통 질문부터 바로 여쭤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저희가 섹터의 대표님들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왜 글로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글로벌 사업을 하게 된 동기나 왜 글로벌로 방향성을 잡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 본부장님부터 이렇게 쭉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앞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생계위기, 기후재, 그다음 기후재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글로벌 위기가 저희하고 굉장히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직면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이제 NGO에서 많은 활동하다 보면 우리 국내에 어려운 아이들 많은데 왜 꼭 해외로 글로벌 아이들을 많이 도와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조직이나 기업 파트너를 만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3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글로벌 그 위기 자체의 그 리스트를 보면요. 이런 키워드를 봤을 때도 저희하고는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 뉴스에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헤드라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때 과연 그게 지리학적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 이슈에 중점을 받는 것이 곧 우리에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좁은 스타트업이 많이 있어요. 네. 다른 나라에 그 글로벌에 보여주고 싶은 스타트업이 많이 있는데 그 발판으로 저희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가지고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소셜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그런 나라들 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나라, 특히 이제 저희의 서비스, 스타트업의 서비스로 좀 더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빠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발달장애 시장 한국에서 5만 명에서 10만 명이고 글로벌로 나가야 5천만 명 타겟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핵심은 저는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멤버십과 더 많은 고객을 타겟할 수 있어야 저희가 넷플릭스처럼 정말 지금 7천억짜리 블록버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더 많은 시장을 타겟을 해야 더 양질의 더 고도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글로벌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규모의 경제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인한. 네, 전 다른 연사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의 임팩트의 사이즈를 넓히기 위해서도 사실 글로벌로 가야 되고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의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도 또 그 시장으로 또 가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ABPN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이런 캐피탈, 자본의 흐름을 소셜 임팩트로 가져가고 싶은 조직인데 그 캐피탈의 크기를 넓히려면 저희 또한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고 글로벌 기관들과 협력해야 되고 더 많은 캐피탈들 또 이 섹터를 모르는 분들에게 저희는 또 가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은 해야 되는 건 정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 소백 세션을 보시면은 저희는 글로벌이 저희만 이번에 정말 뭔가 대담하게 우리만 있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아니나 다를까 한 4곳 정도가 글로벌 키워드를 다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소백이 지금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글로벌로 갈 때가 된 것 같다. 소백이 이제 한국에서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가 또 다른 국가까지 우리 한국 사례들을 더 많이 알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또 글로벌화의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곧 ABPN과 소브에게 파트너십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팔로우 퀘스천으로 공통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은 글로벌 임팩트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융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함께 이해하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여기부터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장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임팩트 섹터에서 일을 하면서 일단 글로벌의 사업을 하시는 기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개인적인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제 이쪽 섹터에서 일을 하는데 ABPN에 가면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임팩트 생태계 플레이어들을 또 만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 분들을 많이 이제 모시고 이런 생태계 다른 국가분들과 연결하고 소개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한계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분들 특히 동북아 분들은 좀 약간 샤이 하신 게 있어서 좀 약간 겸손하게 우리의 좀 이야기들을 하는 걸 좀 망설이신다거나 아니면 또 해외에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뽐내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꼭 물론 영어라는 어떤 한계 혹은 해외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인풋과 리소스가 많이 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을 넘어서 더 많은 협력들이 글로벌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기관의 사업과 이런 것들 노출을 하고 소통하고 하는 역량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맘껏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의 사업들을 좀 뽐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ABPN 가서 한 18개 파트너사들을 미팅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베이징에 굉장히 큰 발달장애 부모 네트워크 회장님을 만나서 지금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영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그 회장님이랑 되게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 제약사랑 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유저 테스트를 제공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그 영어 회화 가에 돈 쓴 것이 아깝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근데 스타트업으로서 오늘 발표도 이제 해주신 것들 들으면서 이렇게 판을 깔아 주시는데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저희를 막 이렇게 알리고 하는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스타트업으로서 제일 해야 되는 그 본질은 정말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 정말 유저한테 미친 듯이 치열하게 스틱해서 우리가 정말 그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좋은 예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나 인트로덕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그 본질에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금융권 산하의 공익법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좀 이상하긴 할 것 같은데 파트너십 융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사랑이죠. 이해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여러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파트너를 만나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천지죠. 그리고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처음에 계약 당시와 계약 후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데가 천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동의한다면 한 번씩 이해해주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사실은 글로벌도 그렇고 사실 모든 사업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팀장님 말씀 받고 사람이 중요하다 받고 제가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임팩트 가치 창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단기간에 지금 당장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수혜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다른 섹터 간의 이런 이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이런 새로운 서로 맞물리는 새롭게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접점을 이런 축을 맞추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몸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 사람이 이겼다. 이거 저 동의합니다. 사실은.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강혜남 매니저님부터 제가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NGO다라고 했을 때 해외 펀더를 찾고자 하면 어떻게 ABPN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연결을 도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발표 중에도 사실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ABPN이 새롭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BPN 필란트로픽 풀드 펀드라고 하는 이제 이 펀드를 이제 론칭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더 공동 모금을 더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같이 또 할 펀딩 파트너 분들이 저희는 또 필요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모으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의 8개 NPO 분들이 저희 펀딩을 받으셨어요. 근데 다 다른 주제로 어떤 분들은 이제 디지털 혁신 기금의 형태로 받으셨고 어떤 분들은 젠더 중심으로 받으셨고 어떤 분들은 어떤 지속 가능성, 어떤 환경 부분에 또 받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그 펀드들이 론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뭐 한국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국가,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NPO들, 사업을 할 NPO들에게 또 제공이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벤처 분들도 이 NPO들과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또 펀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ABPN의 펀딩의 어떤 철학이라고 한다면 트러스트 베이스드 필란트로피라고 해서 어떤 그 펀딩을 할 때에 어떤 제약을 준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짤 때에 어떤 한계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한계 없이 그런 펀디들이 또 기관들이 원하는데 그 비용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예산을 활용하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어떤 리포팅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가장 임팩트를 정말 합리적인 선에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고 그분들에게 부담을 너무 지우지 않는 그런 트러스트 베이스드 필란트로피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NGO분들도 이런 펀딩 기회가 열린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ABPN 차원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ABPN 사이트에 오셔서 네. 한번 그런 기회들을 물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딩의 기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혜진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답변을 조금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2개씩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 스타트업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또 이어서 지금 글로벌 리세션에서 스타트업이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할 때 스타트업이 조금 더 우리의 아웃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 설정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렇게 수혜자 몇 명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게 얼만큼 변화를 이끌었는가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결국 설득의 키 지표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좀 잘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해놓지 않은 경우에 처음에 그 비포 데이터가 없어서 나중에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냈는지를 평가할 수 없는 스타트업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세팅한 지표가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에서만 워킹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거 우리가 밸류하는 데이터가 아닌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어쨌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에서 2년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아동 발달 아이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몇십억의 임상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처음에 돈을 많이 낭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에서만 워킹하는 지표를 잘못 세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의 레슨러닝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 지표를 세팅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과 자문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진짜 이런 금융기관이라든지 글로벌 파트너 분들이 많이 자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세션과 관련한 질문은 저희가 이제 2달 전에 시리즈 B 펀딩을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와 진짜 어쨌든 저희가 창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리세션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짜 자본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구나를 되게 뼈저리게 깨달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워렌 버핏이 한 말이 그 수영장에 물이 빠져야만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일수록 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에 얼마나 그 본질에 집착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본질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돈을 잘 아껴서 잘 쓰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표 그리고 본질의 파악과 선택과 집중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으로 질문 손석근 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질문을 좀 묶어서 드리고 제가 챌린지를 드릴게요. 1분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 스퀘어 브릿지 베트남 사업에 진출을 할 때 저희가 스타트업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스퀘어 브릿지 베트남에 들어오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좀 머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이요. 현지 법인이 필요하고 CEO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랑 함께 하거나 할 때 명확한 목표 설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얼마큼 트라이를 해봤냐는 레퍼런스가 중요해요. 실제로 그걸 트라이를 해보고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저희가 다른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실패를 해봤으니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보고 이렇게 도전해봤는데 안 되었으니 이제 우리 방향으로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본 사람이 훨씬 더 설득하기 편하거든요.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이현승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며 함께 또 챌린지 하나 같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궁금한 점은 비영리 조직들이 자본 시장으로 주요 금융을 활용하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데 챌린지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챌린지가 있으셨는지 그 챌린지 하나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글로벌 임팩트를 위해 협업 모델 또는 협업 구조는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네. 이거를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챌린지 난점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는 꼭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은 아니고 그 넘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NGO들은 전통적으로 약간의 허들 그들의 어떤 보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기가 우선 먼저 쉽진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혁신적인 금융에 대한 이런 스터디나 이거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본을 테이킹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과감하게 우리 비영리 조직이고 NGO고 사회복지법인이고 파운데이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를 새롭게 설립하는 거에 대한 스핀오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NGO들의 사업을 보면은 하지만 이거 꼭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통적이라고 해서 이 모든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의 어떤 사업에서 획기적으로 이런 혁신 금융을 들여와서 스타트업들하고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문제를 큰 보폭을 가려면 이 NGO들의 사업에도 훨씬 더 정밀함이 필요하다. 이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트너십 구축하려면 우리가 뭘 전제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목표에 대한 합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합의에 의해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역량을 어떻게 투여할 건지에 대한 그런 디자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그 목표에 의한 KPI도 또 기대치도 그 정도도 좀 더 저는 그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와 수준을 맞춘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콜렉티브 임팩트도 저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콜렉티브 임팩트도 이제는 1.0, 2.0 세대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팩트 파트너십이 아니라 임팩트 네트워킹으로 우린 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분 30초 정도 남아서 사실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 질문들을 저는 이걸 마치고 연사님들을 찾아뵙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 궁금하신 거 저희가 댓글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아, 이후에 네네. 댓글로 대댓글을 좋네요.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을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 질문을 받을지 아니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내렸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정녀인데요. 대댓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제 어떤 협력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신지 그에 따라 어떤 파트너십을 찾고 계신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캐피탈을 더 늘리고 싶은 니즈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개드린 여러 가지 펀딩 기회에 이제 저희가 아시아 전역으로 저희는 이제 이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여러 기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싶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함께할 수 있는 펀딩 파트너분들 계시다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관이 아시아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장적으로 좀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그런 파트너분들의 ABP는 늘 저희 함께 소통하면서 새롭게 코크리에이션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지 BGM이 저희는 아동의 발달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현지 파트너분들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혹시 스퀘어브리지와 함께 하고 싶은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시다면 저희 내년 1월에 모집하는데 1기는 네, 스피지 B는 안 돼요. 네, 창업해서 네, 저희 1기는 이제 공모를 했었고 2기는 저희 멤버십만 모집했거든요. 그 이번에는 좀 하이브리드로 멤버와 이제 공모도 동시에 받으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1월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군데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재단은 수혈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를 섞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금융사 아니면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사, 증권사, 저희 블렌디드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진짜 저희 글로벌에 진출하고 싶은 스타트업들 저희랑 핏하다면 개도국으로 진출하고 싶다라는 이 기회를 잡고 싶다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가와 섹터의 경계를 넘은 특별한 파트너십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각 섹터의 대표로 참여해주신 연사님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